그들은 결국에 여러 가지 투자 자산 클래스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채권이나 증시가 빠지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오늘 제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예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는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내년 3월, 내년 반감기 이후,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안 된다. 근데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게 올해 12월 아니면 1월로 나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 1월 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원래 제 생각에 미국의 계획은 내년 3월.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형 기관들의 최종 데드라인, 블랙록의 데드라인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지금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홍콩 금융 SFC가 투자 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기준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문 문서까지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백서에는 상품 유형, 규제 프레임워크, 위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업계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고, 토큰화된 투자 상품이 폭넓게 채택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이런 수요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패권의 파일을 가져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 만큼 충분히 저는 미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냥 단순히 블랙록의 최종 데드라인 내년 3월까지 질질 끌 게 아니라 어차피 승인할 거면 빨리 해버려서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을, 왜냐하면 결국에 미국의 ETF를 매수하려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려면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 기축통화국이고 달러의 패권이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달러 패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크립토 패권도 같이 가져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내돌았습니까?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발키리의 CIO도, 이 사람은 심지어 11월 말에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바네크는 You have to believe it before you see it. 네가 보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바네크 공식 트위터에 올려줬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제 JP모건이 12월 중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상한다. 이렇게 월가 기관들과 굉장히 깊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SEC와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런 대형 기관들이 왜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할까?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조차 12월에 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둘러서 ETF를 출시하려고 하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깜짝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최종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서 승인시킬 확률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미국의 기관들이 서둘러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를 해야 되냐?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 숏포지션에 기록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숏에 헤지펀드들이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최근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헤지펀드들이 계속해서 미국채 숏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가격이 계속 빠지면 미국 국채 금리 더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지금 미국 기업들은 지금 13조 달러의 비폭탄을 지금 지고 있고, 내년에 부도율이 14%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다시 재차 상승한다라고 하면 재앙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의 부도율 추이와 시나리오를 보면 진짜 최악으로 가면 부도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터질 위험에 있을 때 자산 운용사들은 항상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결국에 여러 가지 투자 자산 클래스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채권이나 증시가 빠지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과 이런 기관들은 향후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채권이나 증시가 빠지면 그 리스크를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상쇄를 하고, 피난처 역할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 유연하게 안정성 있게 구축해서 나가려면 비트코인이 정말 꼭 필요한 자산이라는 거,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지금 ETF를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고,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이자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인 마이클 셀러도 오늘 CNBC와 인터뷰에서 ETF 승인이 임박한 것 같다. 이 사람 정말 모르고 얘기할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대 주주는 뱅가드.
그리고 두 번째 2대 주주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블랙록이 2대 주주다. 근데 스트레티지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할까? ETF 승인이 임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근데 수요는 누구 때문에 증가합니까? 이런 쟁쟁한 월가의 핵심 금융 엘리트 기관들이 수요를 담당할 것이고 공급은 왜 줄어듭니까?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까지 예정되어 있다.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량은 내년에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아실 거다. 다만 얼마나 오르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건데 과거에 금, 비트코인과 가장 비슷한 현재 추세를 보여주면서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은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금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차트를 보면 대강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가늠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제대로 된 비트코인의 상승의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금 현물 ETF를 보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금 현물 ETF랑 똑같이 가진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파워는 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금은 무한정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누가 마음대로 달러처럼 찍어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주소 중에 상위 2%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1개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주소의 상위 2%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다. 근데 비트코인 총 공급량은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00만 개. 그렇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1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100만 명밖에 비트코인을 1개 소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두르셔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눈치만 보고 비싸게 비트코인을 잡으실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유,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래소였던 바이낸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원했던 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기 전에 바이낸스에 힘 빼놓기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바이낸스는 한때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0%로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힘이 빠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현물 ETF 출시를 하면서 크립토 패권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판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크립토 펀드로 기관들의 자금이 6주 연속으로 유입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엄청난 양의 유입이 있었다.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려면 개인들이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기관들이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기관들이 올린다.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6주 연속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매수할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은 펀드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 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더리움으로도 지금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솔라나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고 제가 이전부터 솔라나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 솔라나도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주춤했던 이더리움에도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자금 수급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라는 건 뭡니까? 알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그러면 알트 시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기관들의 펀드 유입 자금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영란은행과 영국 금융감독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허브 노력을 일환으로 삼고 있다. 지금 뭡니까?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압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AI만큼이나 이 패권을 잡아오는 게 향후 미래 경제와 미래 패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강대국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둘러 크립토를 수용하고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세 번째 규모의 디지뱅크는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강한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개인이 아닌 기관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커스터디 서비스 정식으로 개시한다. 독일의 초대형 은행에서 한다. 당연히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상승하면 뭡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디지뱅크는 또 어떤 소식을 밝혔습니까? 리플과 제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코인도 아니고 리플과 제휴해서 기관 고객 대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리플, 최근에 물론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리플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격,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목표에 비하면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길게 보셔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코인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리플은 지금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뿌리 깊숙이 엄청난 확장력과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 홀더의 구독자님들도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게리 겐슬러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SEC 및 기타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면서 수정안이 뭡니까? 게리 겐슬러의 급여를 $1로 줄여라. 그러니까 거의 쓸모없는 사람처럼 미국 의회에서는 게리 겐슬러를 생각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걸로 봐서는 바이든이 또 다시 당선되는 확률보다는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큰데, 공화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리 겐슬러 바로 해고당하고 모가지 날아간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수순을 지금 차근차근 밟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시한부라는 거, 그리고 게리 겐슬러 말고 공화당 관련된 SEC 위원장이 임명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벤트까지 엄청난 겹경사가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2024년과 2025년 대상승 사이클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스파트 퓨처,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대비 현물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통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현물 거래량이 선물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의미가 깊은 게 언제부터 현물 거래량이 상승했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월가 기관들이 정식으로 현물 ETF 출시를 언급하고 나서 심사가 들어가는 도중부터 이런 식으로 5월 달부터 현물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것을 지금 선물 대비 현물 거래량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치를 봐야 되는데,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세스 말에 따르면 이 파란 선인 20주 이동평균선과 이 빨간 선인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준 이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과거에 19년도부터 시작된 불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이 위로 지금 비트코인이 안착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지금 패턴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3년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보여주는 게 이 보라색 선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3년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그런 홀더들의 실현 가격 밑에 있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이고, 이 매집 구간을 지나서 이 위로 차트가 돌파를 하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근데 지금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매집 기간은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그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이런 장기 홀더의 실현 가격으로도 지금 이런 시그널들을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MV, RV만 보셔도 무방하다. 시장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보여주는 이 MV, RV를 보시면 이 초록색은 저평가 구간, 보통 이 빨간색에 들어서면 고평가 구간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MV, RV가 빨간색 구간에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장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저점 바닥 초록색 구간을 이미 지나갔고 초록색 구간을 넘어왔고, 지금 물론 100% 넘게 비트코인이 작년 대비 상승한 건 맞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MV, RV가 빨간색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고려해야지. 해봐야 지금 요만큼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올랐다고 팔고 벌써 수익 실현하시고 도망쳐 나가시면 안 된다. 적어도 MV, RV 이 빨간 선 부분 이 라인까지는 적어도 와줘야 우리가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 조금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다 팔고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축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너는 계속 지금부터 비트코인 모아가야 되고 분할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는 직접 매수했냐? 네, 저는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제가 수익 인증을 해드렸는데 벌써 11월 지금 기간 누적 순익을 보면 지금 11월 1일부터 6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저는 한 4천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10월달 수익 인증도 공개해드렸었는데 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누적 수익 5,400만 원. 근데 이 수익이 제가 단숨에 생겼냐?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시기를 보냈냐? 9월 달에 어땠습니까? 누적 수익률 보면 9월부터 하락장에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는데 9월 말부터 조금씩 수익권에 도달하면서 9월 말에 200만 원 수익으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 10월 달도 초반부에는 큰 수익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상승하면서 5,400만 원으로 마무리했고, 11월은 시작부터 잘 매집했고 분할 매집했고 계속 모아갔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주일 만에 4천이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업비트 스테이킹 보시면 스테이킹 물량의 수익률까지 하면 10월달, 11월달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거 플러스 솔라나, 코스모스, 폴리곤 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까지 합치면 지금 10월, 11월 합치면 대략적으로 5,400만 원에 4,300만 원, 거진 한 9,700만 원,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수익인데, 스테이킹 한 물량 수익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스테이킹도 한 3억 정도 가까이 돌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수익률을 합산하면 저는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로만 지금 모아가야 된다, 분할 매집하고 우리가 시나리오 잘 짜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남들이 겁을 낼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환희에 있을 때 매도를 해라. 제가 용기를 냈던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9월에 공포탐욕 지수가 30이었습니다. 이때 다 뭐라 그랬냐? 비트코인 20K 간다, 15K 간다, 10K 간다. 제가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많았습니까? 내려가면 살게요, 내려가면 살게요, 내려가면 살게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9월부터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4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때 25K에도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살게요, 내려가면 살게요 하셨던 분들, 과연 34K인 지금엔 살 수 있을까? 설령 지금 당연히 단기 과열로 인해서 좀 내려와서 32K, 30K 간다 그래도 용기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용기 못 내셨던 분들은 여기서도 용기 못 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몰빵하거나 풀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제 전체 시드의 30%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표는 내년 4월 반감기까지 제가 목표하는 금액까지 분할로 매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대로 투자를 할 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계속 저는 계획 세운 대로 꾸준히 다음 달도 매집할 거고 그 다음 달도 매집해서 제가 원하는 수량까지 모아갈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클 세일러처럼 믿음을 갖고 고점이냐 저점이냐 생각 안 하고 그냥 꾸준하게 수량 모으기에 집중만 하셔도 마이클 세일러처럼 1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재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번에 사라는 게 아니라 6번이건 7번이건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씩 나눠 사시고, 그리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떨어져주면 더 싸게,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타이밍을 재지 않고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